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제 3단원이죠. 3단원 작도와 합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작도와 합동. 그러면 도대체 작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거고, 또 합동은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합동은 우리가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쵸? 초등학교 때 배운 적 있죠? 합동이면 둘이 완전히 어떠면데? 그치? 똑같으면 돼요. 그치? 근데 작도는 우리가 아직 해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작도와 합동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본 도형의 작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제목은 작도와 합동입니다. 작도와 합동인데 오늘은 일단 합동보다는 무엇부터 이 작도가 뭔지 이거부터 좀 우리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작도는요, 뭘 그리는 거예요. 뭘 그리는 겁니다. 도형을 그리는 건데, 도형을 그릴 건데, 근데 이용하는 게 있어. 작도할 때 이용하는 게 있어. 이 작도할 때는요, 뭐와 뭘 이용하냐면, 자는 잔데, 그냥 자가 아니야. 무슨 자냐면, 눈금이 없는 자여야 해. 그래서, 눈금 없는 자. 눈금 없는 자하고 그리고 뭐만 가지고 그 뭐야? 컴퍼스. 컴퍼스. 이 두 개 가지고 도형을 뭐 하는 거? 그리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작도라고 부른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일단 작도라는 건 무엇과 눈금 없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컴퍼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도형을 이렇게 막 그리는 걸 뭐라고 한다? 작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용도가 있겠죠. 그럼 도대체 눈금 없는 자는 선생님 어떻습니까? 눈금 없는 자, 눈금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뭘 잴 수 없어? 그치? 길이를 잴 수가 없어. 그러면 눈금 없는 자는 도대체 어디에 이용되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눈금 없는 자는요, 어떤 선분을 연장한다든지, 눈금 없는 자는 그래서 얘는 선분을 뭐 할 때? 선분을 연장할 때 이용을 해요. 선분을 뭐 할 때? 연장할 때. 선분을 연장할 때. 아시겠습니까? 선분을 연장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생긴 선분이 있었어. 근데 이 선분을 좀 더 길게 긋고 싶어. 그치? 그때 사용하는 게 뭐라고? 눈금 없는 자라고. 자, 여기다 갖다 대놓고 더 이렇게 그으면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눈금 없는 자다. 그러니까 길이는 잴 수가 있다, 없다? 길이는 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선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그냥 선분을 그릴 때 선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선분을 그릴 때 사용을 하는 게 눈금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컴퍼스는 원래 우리 용도가 뭐예요? 그쵸? 컴퍼스의 용도는 원래 원 그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원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할 때 얘가 뭐냐면 컴퍼스는 또 그런 것도 해요. 길이가 같은 선분을 옮길 때, 길이가 같은 선분을 옮길 때라는 건 길이가 같은 선분을 그리고 싶을 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분이 있어. 이렇게 생긴 선분이 있어. 얘랑 길이가 똑같은 걸 옆에다가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자가 아니라 컴퍼스라고요. 자로는 이거 원래는 우리가 자에 눈금이 있으면 어때? 그치? 이거 딱 자로 몇 센치인지 딱 잰 다음에 이거랑 똑같이 옆에다가 몇 센티미터만큼 그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자에는 뭐가 없어? 눈금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눈금 없는 자로는 얘를 똑같이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한다? 컴퍼스를 이용하는 거야. 컴퍼스를 어떻게 해요? 컴퍼스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하죠. 얘랑 똑같은 거 그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놔. 알겠죠? 그 다음에 컴퍼스를 벌려. 컴퍼스를 이렇게 벌려서 이만큼 이렇게 우리는 표시할 수 있지. 벌려서.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른쪽에다가 쫙 해갖고 여기다가 점 찍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점이 하나 딱 찍힐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 두 점을 뭐 해주면 돼? 그냥. 그치? 아까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선분을 쭉 그어주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용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눈곱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도형을 그려나가는 것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도하는 방법인데 작도는 마찬가지. 얘도 반드시 뭘 해봐야 되냐면 직접 그려봐야 해, 작도는. 응? 이 말만 들어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눈금 없어도 있는 것도 상관없어. 일단 갖고 와서 그리고 컴퍼스 준비해서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해볼 거냐면요. 이 작도에서는 기억해야 되는 게 직접 작도하라는 문제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 가지고 뭐 직접 작도해봐 이런 문제들은 잘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 작도에서는 뭘 많이 나오냐면 작도 순서. 작도 순서가 되게 중요해. 작도 순서. 이게 작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이야. 작도 순서. 이거 기억하는 거. 요거. 작도 순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직접 작도하라는 거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직접 작도하는 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어? 수행평가에서 나올 수 있어요. 수행평가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작도해서 갖고 와봐 뭐 이럴 수는 있어. 그치? 근데 이게 지필고사에서는 절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죠. 그치?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작도 순서는 뭐에 이제 나온다고? 순서는 어떻게 작도하는가 그 순서가 지필고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직접 작도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갖고 작도 순서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2가지 정도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뭘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는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것.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크기가 크가가는 뭐니? 크기가 같은 각을 뭐 할 때 작도하는 방법.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거죠. 순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일단 각 하나가 주어질 거야. 여러분들한테. 각 하나가. 그래서 요렇게 생긴 각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얘랑 똑같은 각을 오른쪽에다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똑같이 한번 그려줘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당연히 우리는 뭐가 없어? 각도기가 없어. 작도니까. 그치? 이게 몇 도인지 잴 수가 없다고. 근데 어떻게 그려요 선생님? 그럴 수 있지. 이때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잘 보세요. 작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작도 순서가 처음에 할 일은 그냥 얘랑 밑에 있는 이 편 있잖아. 얘랑 비슷하게 그냥 선 하나를 긋는 일부터 시작이야. 알겠지? 그리고 처음에 여기다가 선 하나를 이렇게 그어놔. 짠. 이게 몇 번? 이게 1번. 됐나요? 이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은요. 이제 컴퍼스가 등장합니다. 자,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등장한다고? 컴퍼스의 침을 이곳에다가 찍고 컴퍼스의 침을 이 꼭지점 같은 데에다가 딱 집어요. 그 다음 뭐 할 거야? 그냥 얼마나 벌리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벌려서 보일라나 모르겠네. 자, 벌려서 이렇게 할 겁니다. 보여요? 제 얼굴은 안 보여도 괜찮아요. 손이 보이면 되니까. 이게 컴퍼스야. 컴퍼스로 이렇게 벌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벌려서 얘를 이렇게 그릴 거야. 어떻게 했는지 보이시죠? 그러면 컴퍼스로 벌려서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보였어요? 이게 몇 번? 이게 두 번째 할 일. 그래서 이게 몇 번? 두 번째 할 일.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사용했던 컴퍼스 있죠? 이만큼 벌려놓은 거.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어디에서? 오른쪽. 아까 여기 그려놓은 거 있지? 여기에서 똑같이 하는 거야. 벌려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에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겠지. 이게 몇 번? 이게 3번입니다. 이게 3번.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4번에서 할 일은 뭐냐면 4번에서 할 일은 여기 보면 지금 아까 이렇게 컴퍼스로 그렸을 때 지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 거 보여요? 이 두 점? 보이죠? 이 두 점의 거리만큼 컴퍼스를 다시 한번 벌려요. 알겠습니까? 벌려서 이번에는 침을 이 아래쪽에다가 찍습니다. 그래서 벌려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보여요? 안 보이나? 손가락 이렇게 벌릴 거야.
컴퍼스로. 이게 침이야. 침 꽂고 벌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몇 번? 이게 4번. 그럼 이쪽에도 똑같이 와서 뭐 하면 돼? 벌린 만큼 그대로 와서 아까 벌렸던 만큼 이쪽으로 와서 침 꽂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그려지겠지. 오케이. 이게 몇 번? 이게 5번. 이게 5번. 자, 그럼 이제 봐봐. 여기 지금 아까 처음에 컴퍼스 그려놨던 거랑 두 번째 컴퍼스 그렸던 거랑 만나는 점이 생기네? 그치? 그럼 이 점이 생기니까 아까 이 점과 결국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그치? 눈금 없는 자로 아까 그어놨던 이 선에서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분을 쫙 그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각과 이 각은 완전히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서 여기까지 몇 번? 6번. 이게 지금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순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방법은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얘는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는 게 최고예요, 최고. 작도 이런 것들은 직접 해보는 게 그려봐야 알아. 그려봐야. 이게 그냥 봐서는 느낌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그려봐야 돼요.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작도 하나 더. 뭐냐면, 크기가 같은 걸 작도하는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두 번째는 평행선 작도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할 거라고? 평행선을 뭐 할 거야? 작도를 할 거야. 평행선을 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원래 선 하나가 주어졌대. 선 하나가 주어져서 여기에 짠 이렇게 선이 있었어. 여기 L이라는 선이 있었대. 근데 이 L과 평행하면서 여기 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점을 내가 P라고 잡아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L과 평행한데 P를 지나면서 뭐하는? L과 평행한 평행선을 작도해줘 라고 물어본 거야. 알겠습니까? L과 평행해. 근데 그 평행선이 어디를 지나도록? P를 지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달라는 얘기인 거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얘를 작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평행선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각도 두 가지. 기억합니까? 그쵸? 평행선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무슨 각? 그렇지. 동의각. 그리고 무슨 각? 엇각.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작도는 한 번씩은 꼭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순서를 중점적으로 기억해달라. 알겠죠? 자,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이거야. 처음에 P를 지나면서 이 L과 P를 동시에 지나는 선 하나를 작도할 거야. 이건 어렵지 않아. 그냥 자대고 그냥 이렇게 그으면 되니까. 자대고 이렇게 P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은 거야. 이럴 수 있지. 그치? 그냥 자대고 쭉 그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몇 번? 1번. 이게 1번. 그래서 이렇게 1번 첫 번째 그어놓은 거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우리 평행선이 나왔어. 그러면 동의각의 크기와 엇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 알죠?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는 동의각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평행하다면 동의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반대로도 기억하고 있죠. 동의각의 크기가 만약에 어떻다면 같다면 두 직선은 뭐합니다? 평행합니다 라는 성질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치?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진행해 볼게요. 보세요. 여기에서 요 각 보여요? 요 각 보이죠? 얘랑 크기가 똑같은 각을 내가 이곳에다가 작도해 볼게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 얘랑 얘는 서로 동의각이 될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러니까 요 각과 크기가 똑같은 각을 이 위에다가 내가 작도를 해버리면 결국 선이 그어졌을 때 얘는 평행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자, 가볼게요. 자,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이게 몇 번이야? 이게 몇 번? 그렇지, 2번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게 1번이었으니까.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똑같이 했던 거랑 똑같아. 그럼 이쪽에서도 똑같이 뭐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죠. 몇 번? 3번. 됐나요? 그 다음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침을 이곳에다 꼽을 거야. 침을 여기다 꼽을 거야. 왜? 선생님 여기다 꼽으면 안 돼요? 아까는 여기다가 꼽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아까는 여기다 꽂고 했죠.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여기를 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꼽아야 돼? 이 위에 곳에다가, 이 위에다가 침을 꼽아야 돼. 그 다음에 컴퍼스를 벌려서 연필이 이곳에 오도록. 이해돼요? 자, 그러면 벌려서 연필이 이곳에 오도록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 이게 몇 번? 그렇죠. 이게 4번이죠. 이게 네 번째 할 일. 그러면 똑같이 그걸 여기서도 할 거지. 그럼 여기에 침 꽂고 아까 벌린 만큼 벌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게 몇 번? 이게 5번이 되겠지. 그럼 또 뭐야? 아까 이 3번, 5번 만나는 점이 하나 생겼네. 맞나요? 그럼 이제 만나는 점이 생겼으니까 P를 지나면서 얘도 지나야 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그렇지. 여기다 자 갖다 대고 쭉 그으면 되죠. 짜잔. 이게 몇 번? 그렇지. 이게 6번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이제 어때? 잘 보자고. 왜 얘랑 얘가 평행할 수밖에 없어? 왜?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 요 각과 크기가 똑같은 각을 내가 위에다 작도했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각과 요 각이 같아. 근데 내가 이렇게 선을 긋고 보니까 얘랑 얘는 서로 무슨 각이 돼버려? 그렇죠? 동의각이 돼버리죠. 맞나요? 근데 동의각의 크기가 똑같네. 그러니까 두 직선은 뭐 할 수밖에 없다?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작도는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들을 절대 잊지 말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 꼭 이렇게 동의각만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억각을 이용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억각을 이용하는 건 직접들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억각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얘랑 크기가 똑같은 각을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쪽에다 작도한다는 느낌으로 가주면 되는 거야. 지금 얘하고 얘랑 얘는 서로 무슨 각이야? 억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작도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순서, 작도는 순서가 진짜 중요하니까 순서를 잘 기억해달라. 그리고 어떠한 성질이 이용됐는지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 평행선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성질이 이용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 그치?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면 두 직선은 뭐합니다? 평행합니다. 라는 그 성질을 이용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본 도형의 작도는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본 도형의 작도를 끝내고, 이제 삼각형의 작도로 가볼게요. 삼각형의 작도. 삼각형의 작도. 자, 작도 합동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삼각형의 작도입니다. 삼각형.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삼각형을 그려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아까 기본 도형의 작도 끝났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삼각형의 작도. 삼각형의 작도입니다. 삼각형의 작도. 이걸 이제 할 거야. 삼각형의 작도인데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되는 명칭부터 좀 얘기 좀 할게요. 명칭부터. 자, 일단 삼각형은요. 변이 몇 개 있죠? 3개 있죠?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치? 변이 몇 개 있다? 3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 그리고 여기를 C라고 해볼게. 그리고 A랑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그냥 스몰 a라고 쓰고, B하고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스몰 b라고 쓰고, C랑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스몰 c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때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 대각이라는 말, 그리고 대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변, 대각 이런 말이 있는데 봐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변은 말 그대로 변의 길이죠. 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A, B, C, 스몰 A, B, C가 뭐에 해당해? 변에 해당하죠. 그치? 근데 봐봐. 지금 이 각 A 보여요? 이 각 A와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각 누구의? 각 A의 뭐라고 한다?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나요? 각 A가 마주보고 있는 변이네. 그러니까 각 A의 대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또 무슨 얘기냐? 이번에는 여기 지금 보면 변 C죠. 이게 변 C잖아. 이 변 C와 마주보고 있는 각이 지금 라지십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누구의? 변 누구의? 변 C의 뭐라고 부른다?
대각이라고 부른다라는 일단 명칭부터 좀 기억해달라. 알겠죠? 그래서 대변이라는 말과 대각이라는 말이 나온다. 등장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말이니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삼각형의 세 변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삼각형에 지금 A, B, C 이렇게 세 변이 있죠. 근데 이 세 변이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가장 긴 변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짧은 두 변이 있겠죠. 맞나요? 근데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짧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짠. 삼각형의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 변의 관계라고 그냥 쓸게요. 삼각형의 변의 관계. 삼각형의 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짧은 두 변의 합이. 짧은 두 변의 합. 그리고 가장 어떤 변? 가장 긴 변. 이렇게 둘로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긴 변은 뭐 있겠죠? 그리고 짧은 두 변을 뭐야라고? 더하라고. 그랬을 때 항상 어떻게 돼야 되나요? 항상 그 짧은 두 변을 더한 게 커야만 이렇게 돼야지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만약에 반대인 상황이 오면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봐봐. 이런 거라고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대. 한 변이 6이야. 6 그리고 또 하나의 변이 3이고 또 하나의 변이 2야. 이렇게 변의 길이가 하나는 6, 하나는 3, 하나는 2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삼각형을 그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없다. 당연히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봐봐. 내가 6을 여기다가 갖다 놨다고 치자. 이렇게. 요 길이가 얼마? 6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3이 하나 있고 2가 하나 있죠. 그치? 그럼 3짜리 막대기가 하나 있으니까 한 중간 여기 한 6의 절반 정도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3이겠지. 맞나요?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라고? 3. 그 다음에 2는요? 2는 한 이쯤 되겠지. 그래서 이쯤 되는 거니까 한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얘가 얼마? 2. 맞나요? 그럼 이 둘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맞습니까? 안 만난다니까. 얘네를 만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만나. 이게 만나야 삼각형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점점 내리다 보면 이렇게 만나지 않나요? 안 만나지. 왜? 3이랑 2를 더하면 얼마야? 5잖아. 그치? 5인데 제일 밑에가 얼마래? 6이래. 그러니까 얘네는 내려봤자 안 만나. 알겠어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같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같아도 안 되지. 왜? 만약에 얘가 3이고 얘도 3이었다고 치자. 그럼 얘네가 이렇게 내려가서 언제 만날까? 그치? 바닥에 딱 닿는 순간 만나겠죠? 맞나요? 왜? 얘도 3이고 얘도 3이니까. 바닥에 딱 눕혀져야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뾰족하게 각이 생길 수 있겠어? 없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어때야 된다고? 짧은 두 개를 뭐한 게? 더한 게 이렇게 짧은 두 개를 더한 게 제일 긴 것보다 어떻게 돼야만 이렇게 커야지만 된다고. 근데 얘는 지금 커 안 커? 안 크지? 그러니까 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짧은 두 변을 더한 게 나머지 제일 긴 것보다 어때야 된다? 클 때, 그럴 때만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다음 시간에 해야 할 합동과 좀 연관이 깊어요. 다음 시간에 할 합동과 좀 연관이 깊은데 뭐에 대한 얘기냐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야. 얘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만 좀 잘 해놓으면 뒤에도 편해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한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로 결정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로 결정된다라는 요 말은 그겁니다. 그 누가 와서
그 누가 와서 그리든 그 삼각형을 똑같이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리던 그렇게밖에 못 그려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로 결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오케이? 처음에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그 세 변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만들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만든 삼각형은 항상 어떻다고?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똑같다고. 선생님 아닌데요? 저는 밑변을 뭐 3이라고 했고 어떤 애는 2라고 했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변의 길이가 하나는 4고 아니 뭐 하나는 3이고 하나는 4고 하나는 5야.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선생님 저는 밑변을 5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3, 4 이렇게 놨는데요. 저는요 밑변을 3이라고 하고 4하고 5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럴 수도 있지. 근데 결국 그 돌리고 뭐 뒤집고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둘 다 포개진다고. 딱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하나로 결정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한 첫 번째가 변 몇 개? 세 개의 변의 길이가 만약에 다 주어졌어. 여기에서는 이 조건은 당연히 이 조건은 맞춘 상태에서 주어진 겁니다. 알겠죠? 무조건 그릴 수 있게 줬다면인 거야.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삼각형은 누가 그리든 똑같은 모양으로밖에 못 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변은 한 개씩 줄어들 거야.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그리고 무슨 각? 두 변이 있으면 변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변이 있어. 그러면 이때 요 각, 두 변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각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끼인 각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끼인 각.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누가 주어질 때? 끼인 각이 주어질 때 이때는 마찬가지 삼각형을 똑같이 그릴 수밖에 없다. 누가 그리든 똑같이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두 변, 그 다음 각도 주어졌어. 그럼 이렇게밖에 못 그리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이거 연결하는 일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럼 누가 그리든 똑같이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거야. 지금 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 변에서 두 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럼 이제 몇 개의 변?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한 변의 길이와 그리고 한 변의 길이랑 그냥 아무 각이 아닙니다.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 그러면 뭘 알려줘야 되냐면 양끝각의 크기를 알려줘야 돼. 오케이? 한 변의 길이와 그 변의 양쪽 끝에 있는 각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여기가 몇 도인지 그걸 알려줘야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 알겠나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와 어떤 각? 이번에는 양끝각이 주어질 때 이럴 때 우리는 삼각형이 몇 개로 결정된다? 딱 하나로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합동도 결국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합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합동이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똑같은 거야 완전. 그치? 포개했을 때 완전히 딱 포개지는 거. 그게 합동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린 두 개 친구도 이거 세 변 길이 주어졌고 3, 4, 5 나한테도 3, 4, 5가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서? 친구가 그린 3, 4, 5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삼각형과 내가 3, 4, 5를 이용해서 만드는 삼각형은 결국엔 어떻게 될 거라고? 완전히 포개지겠지. 왜? 똑같으니까. 그치? 하나로 결정된다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도형은 뭐군요? 합동이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합동 조건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이 합동 조건 그리고 작도에서는 뭐 기억해달라? 순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잘 기억해 놓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